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이지만 저는 지독했던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부급 공무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참 옛날 일 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요. 오늘은 친구들도 듣고 웃기다며 그런 일이 다 있냐고 신기해했던 그 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대 후반에 구급 공무원에 도전했어요. 멀쩡한 대학교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뭔가 아쉬운 생활이었어요. 연봉은 물론 하는 일도 상관없지만 뭔가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주말까지 밤낮 없이 구르는 중소기업에서의 삶이 뭔가 여유롭지 않아 내 할 일 하기가 힘들었어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갈수록 오르고 특히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 좀 더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악바리 정신이 있었던 저는 그 길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은 돈도 꽤 있으니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노량진 고시원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남들이 많이 한다는 길로 하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시원 생활에 접어든 저는 근처 학원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고시원에는 남자, 여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층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어차피 공부하러 오는 마당에 여자라니 꿈도 꾸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세탁기나 주방은 한 층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끔 공용 공간에서 여자를 마주치기도 했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추레하게 다니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는 물론 없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할 때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반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가끔 그런 옛 추억에 젖을 때도 있었죠. 아무튼 고시원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빨래를 찾으러 공용 공간에 갔어요. 평소처럼 미리 빨래를 돌려놓고 책을 보면서 조금 복습한 다음에 시간 맞춰 빨래를 찾으러 갔죠. 마침 딱 끝나 있는 빨래를 빨래 바구니에 담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바로 못하고 잠에 들어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강의는 없고 자율학습만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 빨래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이상한 게 껴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내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여자 속옷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노량진에 공부하러 와서 괜히 나를 못 이기고 여자 속옷이나 훔치는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 일이 알려지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저는 그래서 빨래방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빨래 바구니에 그 여자 속옷을 넣어 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속옷을 챙겨 들고 빨래방에 갔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볼세라 정신없이 속옷을 휙 숨겨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처럼 이러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큰일 나는 것보다야 낫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뒤까지 저는 바보처럼 안심을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빨래를 하러 공용 공간에 갔는데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을 봤어요. 제 속옷이 상자에 담겨 있고 어떤 여자 글씨체로 이 속옷 주인 제 빨래에 섞여 있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때 여자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 몰래 섞을 때 제 속옷도 같이 넣어버린 거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미쳤다고 자책하면서 부끄럽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제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서 찾은 여성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용 공간에 내 속옷을 떡하니 놓다니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옷을 보고 가져가려는 찰나 공용 공간에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흠칫하면서도 이미 제 속옷에 손이 가고 있던 와중이라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잡고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부끄러워서 후다닥 나가려는 찰나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 속옷 당신 거냐면서 내 빨래 바구니에 섞여 있길래 변태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분이 그분이구나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너무 놀라서 해명하기 바빴죠. 저의 정신산만한 해명에 그 여성분은 이내 웃음을 팡 터트리더니 괜찮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용 공간이라 자기 빨래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랜만에 이렇게 여자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설렘도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생각보다 터프한 성격에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무원 공부하는 거냐며 틈틈이 같이 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노량진이 수험생들의 성지인 이유가 사실 개인적인 것도 있다고 들어서 순간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굴러갈 뻔했지만 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러겠다 했죠. 그렇게 우리는 속옷이 뒤섞여버린 일화가 인연이 되어 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몰래 서로의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침대에 엎드려서 같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자기 몸을 붙이고 제 머리를 만지면서 후 바람을 불더라고요. 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제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이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귀가 빨개졌어요. 그분은 제가 엔돌핀이 도는 것을 안다는 듯이 제 귓가에 말을 하더라고요. 나 안아볼래 하면서 저를 꼬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저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를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혈기왕성한 남녀였던 저희 둘은 그렇게 고시원 방에서 억누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하고 보니까 오히려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것 마냥 공부에도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 2년 차였던 그녀는 안정권으로 시험에 합격했고 저도 1년 차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쉴 새 없이 공부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저 같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욕망이 득실득실 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서 이렇게 더 잘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는 어떻게 사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같은 공무원 세계에 있는 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그녀를 꼬셔볼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지금 6개월째 근무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쭉 일을 해왔고 무역 관련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예 나와서 사는 건 처음이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한두 번 제의가 있긴 했지만 워낙 저를 잘 따르고 가정적인 와이프가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 쪽을 가다 보니까 유학처럼 애들 데리고 가기도 싫다고 하더군요. 영미권도 아닌데 무슨 유학이냐면서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 먼 타국 땅에 나와 있으려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이들은 그립지만 와이프는 그립거나 하진 않네요. 어차피 일하고 친구들 만나느라 바쁠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애들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해 주더니 2달 정도 지나니까 애들만 간간히 전화하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데 싶습니다. 뭐 와이프와의 이야기는 각설하고 회사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레이라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다들 금방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레이를 처음 만난 건
먼저 넘어와서 일하고 있던 동료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혼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우스키퍼를 추천해 줬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냥 좀 서로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레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동료 집에서 일을 하고 이틀은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필요 없으니 하우스키퍼를 같이 쓰는 거죠. 혼자서 동생들을 키우고 있는 레이는 집안의 가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란 한국말을 조금 구사하는데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풀하우스 때부터 쭉 보고 있다는데 저보다도 더 최근 드라마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옷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식사 준비도 해주니까 편하긴 엄청 편하더군요. 집에서는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눈치 보면서 같이 나누던 일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가정부를 쓰는 거니까 이불도 항상 깨끗하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고생한다면서 집에 가서 좀 먹으라고 한국 김이랑 통조림 반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줬습니다. 원래도 통조림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고 왔더니 열심히 청소하고 있던 레이한테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줬죠. 그 이후부터 제가 조금 편해진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레이가 자기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일만 하고 바로 가던데 너랑은 좀 편한가 봐 이러면서 은근히 놀리더군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솔직히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가 30대를 막 넘긴 나이에 동생들 키우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동남아 여자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들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도 왕방울만 하고 가녀린 체구의 긴 머리카락까지 예쁜 편이었어요. 동료들이랑 술 먹고 그런 접대하는 장소에 가도 레이만큼 예쁜 여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정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정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중간에 집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울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줄 돈이 넉넉지 않다고 하대요. 괜히 찡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가불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수중에 있는 돈 얼마 쥐어서 보냈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더니 일이 잘 해결된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기껏해야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하늘 같은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더욱 살갑게 잘해주는데 없던 애교까지 부려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하는 건가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 쉬고 누워있는데 빨래를 하던 레이가 옆으로 와서 앉더니 어깨를 주물러준다는 겁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손길이 닿으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싱숭생숭하더군요. 소파 옆에 앉아서 팔을 야무지게 주무르는 걸 보다 보니 속눈썹도 길고 그래서 너는 눈이 참 예쁘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듯 하더니 또 어디가 예쁜 것 같냐고 물어보길래 분위기가 이상하게 잡혀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순간이 황홀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한낮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녁에 동료 친구 녀석에게 술 한잔 하자고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실수를 좀 한 것 같다 했더니 그거 혹시 너를 ATM기로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봐서 아닌 것 같으면 키퍼 바꾸자고 하더군요.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부인처럼 행동하더군요. 원래는 제 퇴근 시간쯤에 집에 돌아가서 못 마주치는 날도 많았는데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서투르지만 어디서 한국 요리랍시고 배워와서 김치찌개도 끓여주더군요. 그렇게 밥도 먹고 신혼부부처럼 낮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태국 여자들은 금전적인 요구들을 많이 한다던데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하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눈치를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어려운 거 없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오늘 때니까 절대 아니라고 손살을 칩니다. 몇 번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좋아서 그런 거라더군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뭘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니와 부인이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오해했는지 알게 돼서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쭉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가끔 작은 선물을 하는 정도입니다. 부담될 수준도 아니고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동료는 의아하다면서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같이 있으면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고 보듬어 주는 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고 애교도 듬뿍 떨어주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제가 꼭 이곳에 남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남이 깊어지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나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대나무 숲에 소리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